안녕하세요, 세티즌입니다. 오늘은 엄청 저렴한 스마트폰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와 봤는데 이게 출고가가 공식적으로 19만 8천 원이에요. 2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고 삼성 갤럭시 M12라는 모델입니다. 근데 겉에 패키지부터 살펴보면 패키지 이렇게 생겼고요. 전면에 기기 사진 있고 옆쪽에 갤럭시 M12 적혀 있고요. 뒤쪽에 보통 뭐 간단한 스펙들이나 뭐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능들을 이렇게 적어 놓기는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최대한 가격에 맞게 절약을 한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 제품은 자급제로 출시가 됐고 국내에는 이제 32기가 모델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 최근 삼성 스마트폰들 패키지를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 여는 방식이고 그 열면 그 위쪽 뚜껑 안쪽에 보통 설명서나 뭐 필요한 경우에 뭐 유심핀이나 케이스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죠. 이거는 예전처럼 슬라이딩 박스고 바로 여기에 설명서가 있어요. 원래 있던 것들 있겠죠. 뭐 유심핀이나 뭐 이런 것들. 이 없고 일단 유심핀 안 보이고 설명서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이쯤에 원래 유심핀이 하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본체 잠깐 내려두고 USB A2C 타입 케이블 하나, 유심핀이 여기 있어요. 유심핀 그리고 충전 어댑터 그렇게 들어있어요. 이전에 살펴봤던 그 갤럭시 퀀텀2랑도 비슷한 그런 패키지 구성이 좀 비슷해요. 여는 모양만 다르지 패키지 구성은 거의 비슷해요. 20만원도 채 안되는 스마트폰에 뭘 바라겠습니까마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여기 이제 그 비닐 한 겹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갤럭시 M12 모델명 적혀 있고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 그리고 쿼드러플 카메라 4개가 있기 때문에 4개의 카메라를 강조한 특징이 있고 지문인식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는데 설마 뭐 화면 지문인식은 아니겠죠. 세팅 끝났는데 세팅하면서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뭔가 이렇게 뭐 부드럽게 빠르게 그렇게 세팅되는 느낌은 좀 받기 어려웠고 좀 버벅거리고 옛날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단 간단하게 스펙부터 좀 살펴보면 6.5인치 아이패스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 그 앞에 종이에 써있던 것처럼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어요. 해상도는 720 곱하기 1600 뭐 720p HD 해상도고요. OLED도 아니고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도 아닌 갤럭시는 되게 오랜만이에요. AP는 엑시노스 850이 탑재가 됐고 램은 3기가에 저장 공간은 32GB 외장 메모리 지원을 하고요. 이게 19만 8천 원인데도 불구하고 좀 대단한 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디스플레이 설정에 가면은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갤럭시 플래그십 갤럭시들에 들어있는 고주사율 120Hz 주사율을 이제 설정하는 그런 메뉴였는데 갤럭시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에서 이제 높은 주사율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메뉴였는데 여기에도 들어있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고주사율이라고 하면은 120Hz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알고도 있고 근데 이 친구는 최대 90Hz예요. 그래도 뭐 60Hz보다는 좋은 거고 애플의 최신 플래그십이죠. 아이폰 12 프로 맥스도 60Hz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주사율만큼은 이 19만 8천 원짜리 갤럭시 M12가 더 좋다. 주사율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그 애플 제품도 120까지 안 되더라도 90Hz만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자들은 뭔가 체감상 더 부드럽게 훨씬 부드럽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뭐 무슨 고집인지 아직도 60Hz를 고집을 하고 있고 여튼 이 19만 8천 원짜리 갤럭시 M12에서는 90Hz 주사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 해상도 조절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설정의 UI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11 원 UI 3.1 탑재되어 있고요. 하단의 베젤이 조금 넓기는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이런 거 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이게 지금 카메라로는 잘 잡히지가 않는데 이게 실제로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디스플레이 자체에 약간 이질감이 좀 느껴져요. 원래 있던 디스플레이에서 강화 유리를 한 겹 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그 화면 자체가 뭔가 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 예전 스마트폰에서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냥 정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크게 뭐 느끼기 좀 어려운데 조금만 옆에서 본다거나 이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로 그 부분이 티가 좀 나네요. 저도 이거는 처음 보고 지금 바로 느낀 점이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설정할 때 지문인식, 초기 보호 필름에 적혀있던 지문인식이 여기 있어요. 자, 지문인식은 당연히 이쪽 측면에 있어요. 측면 지문인식을 사용하는 모델들이 몇몇 개 있고, 뭐 갤럭시 Z 폴드, Z 플립 시리즈들도 다 이게 측면 지문인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되게 불편해요. 측면 지문인식이 탑재된 기기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안 쓰고 그냥 핀으로 해제를 한다거나 쓰고 있었어요. 그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조금 어정쩡해서 자연스럽게 지문인식을 푸는 게 조금 힘들어요.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같은 경우는 되게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금방 닿는 부분에 이렇게 있고, 뭐 지금은 조금 아니지만 그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도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쳐다보면 잠금이 풀리기 때문에 되게 그 잠금과 잠금 해제 과정이 자연스러운데, 측면에 있다 보면은 내가 꼭 잠금을 풀어야 해 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른 수단에 비해서 한 단계 더 거쳐가는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조금 있었어요. 옆면 디자인 보면은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 상단에 그 유심이랑 외장 메모리가 들어가는 슬롯이 이쪽에 하나 있고요. 버튼은 다 우측에 있어요. 전원, 잠금,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 이렇게 있고, 위쪽에는 뭐 마이크 하나 있고, 하단에는 3.5mm 이어폰 단자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보기 드문 건데 3.5mm 이어폰 단자, USB-C 타입 충전 단자, 스피커 이렇게 있고, 핀을 열면 유심이랑 외장 메모리가 함께 들어가는 슬롯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면을 좀 살펴보면은 후면 재질이 뭐 물론 당연히 플라스틱이지만 이 패턴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저렴한 느낌은 없어요. 저렴한 느낌은 없고 그 약간 여행용 캐리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그냥 저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여기가 되게 울퉁불퉁 할 줄 알았더니 그냥 단순한 패턴이었고, 실제로는 뭐 울퉁불퉁 거리는 거 없이 밋밋하고 약간 매트하고 그런 느낌이고, 생각보다 여기는 괜찮아요. 4개의 카메라, 이 4개의 카메라는 4800만화소 광각 카메라, 그리고 5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200만화소 접사 카메라, 200만화소 심도 카메라, 그렇게 4개로 이루어진 카메라예요. 그럼 제가 이걸 조금 만져보다 보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최신 플래그십에 비해서 조금 무겁고 좀 두껍고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갖고, 제가 지금 수치를 좀 살펴보니까 이게 가로가 75.9, 그리고 세로가 164, 그리고 두께가 9.7mm예요. 다 미리.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무게 같은 경우는 최신 플래그십도 다 조금씩 무거워서 뭐 크게 그럴 건 없는데, 전체적인 두께나 뭐 이런 것들이, 두께가 특히 제일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갤럭시 S21 울트라인데 조금 두꺼운데, 얘는 카메라 카툭티가 별로 심하지가 않아요. 카툭티가 별로 없어가지고, 하지만 얘는 카툭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M12는 카툭티가 좀 덜 하죠. 그래서 뭐 실제 총 두께를 생각을 한다면 비슷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폰만 잡고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느껴지는 두께는 얘가 조금 두껍게 느껴질 수 있다. 뭐 이 정도고, 배터리는 5000mAh가 들어가 있어요. 생각보다 좀 많은 양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쓰기가 완전히 편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일단 무선 충전이 안 되고 대신 15W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하게도 삼성페이 안 되고 방수방진 안 돼요. 방수방진이 아마 플래그십 아닌 거에서는 뭐 거의 찾기가 힘든데, 뭐 그 정도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겟이 명확해요. 사실 이런 것도 요즘에 뭐 효도폰이라고 해서 이런 거 사다 주면 부모님들도 싫어하실 것 같고, 뭐 업무용 전용으로 쓴다던가 통화, 문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성이 거의 90%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더 좋고, 이거는 사실 그 어린 자녀들, 뭐 초등학생 이런 자녀들이 쓰기도 좀 그런 게 크고 무겁기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들이 쓰기에도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더군다나 뭐 방수 방진도 없기 때문에. 신기한 거는 가장 핵심 기능들이 몇몇 개가 빠졌지만 그래도 뭐 최신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고 90Hz 주사율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이한데, 아마 이제 뭐 이쯤 되면 삼성에서는 60Hz를 쓰는 스마트폰을 잘 찾기가 아마 힘들다고 또 볼 수 있겠죠. 간단하게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인지 되게 극과 극이지만 요거랑 벤치마크를 돌려가지고 한번 점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벤치마크가 끝났고요. 자, 먼저 가장 플래그십이죠. 갤럭시 S21 울트라를 보시면 싱글코어 점수 812점, 멀티코어 점수 3221점이에요. 198,000원짜리 갤럭시 M12 싱글코어 점수 178점, 멀티코어 점수 998점이고요. 싱글코어 점수만 보면 한 4배 좀 넘게 차이가 나고, 멀티코어는 3배 조금 넘게 그렇게 차이 나는 수치예요. 실제로 뭐 제가 지금 처음에 이제 개봉을 해서 이것저것 기능도 보여드리고 또 세팅도 해가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 90Hz 주사율 때문에 화면 전환이, 화면 스크롤이 부드럽다라는 거 이외에는 전혀 뭐 쾌적한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뭐 쾌적한 느낌을 바란 건 아니지만 뭐 역시나 쾌적한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고, 이 스크롤이 부드럽다, 주사율이 높다라는 거 이외에는 퍼포먼스적인 장점은 하나도 느끼지 못했어요.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고요. 실제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도 뭐 답답하다거나 느리거나 뭐 그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냥 사용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겟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뭐 진짜 전화 문자가 주 용도인 사람들한테는 뭐 부족함이 크게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런 타겟층들한테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맞춰서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예요. 그 이외에 뭐 딱히 이거는 뭐 더 이상 알아볼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단점들하고 뭐 갖고 있는 특징들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198,000원짜리가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지가 가장 궁금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알아보려고 이 기계를 준비를 했고요. 자, 뭐 오늘 갤럭시 M12 수급가 198,000원짜리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